유례 없이 길어진 장마에 호우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문제는 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풍수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점을 미리 주의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오후 들어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 팔당 댐의 방류량도 늘면서 올림픽대로 곳곳이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저녁에 이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예. 침수 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만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천 앞바다에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강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한강물이 못 흘러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수위가 증가하는 겁니다. 한강물이 수위가 증가하면은 또 각 지천에서 서울 시내든지 또는 탄천 뭐 이런 그 지천에서도 수위가 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침수, 역류도 발생하고 침수도 발생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빗길 운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땅 꺼짐 현상, 예. 이 도로 침하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은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데 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도로 위에 물이 찼을 때는 적어도 많아도 30cm 정도 찼을 때는 차를 운행 그쪽으로는 안 하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차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움직이면은 차 앞에는 물이 높아져요. 높아지기 때문에 엔진 쪽에 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가다가 속도가 느려지면 뒤에 그 배기구 있죠. 네. 배기구가 물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배기구가 물에 잠기면 시동은 꺼져버리거든요. 그때는 얼른 쉽게 말해 도망 나오는 것이 유일한 방책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침수된 지역은 안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화면을 보면은 겁없이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또 가장 안전에 취약지대라 할 수 있는 공사 현장에서도 이번 그렇죠. 집중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토목공사, 땅을 파는 공사부터가 시작이 되거든요. 땅을 파게 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물을 품게 됩니다. 그 이제 함수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흙 무게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물 무게하고가 더해지면은 점점 토압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흙 자체가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기에도 불안정하고 미끄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비가 올 때는 공사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이 공사장 현장에는 비가 올 때는 접근을 시키지 않는 것이 현장 감독관 내지는 현장 소장의 책무입니다. 네. 접근시키지 않는 것 외에도 공사 현장에서 좀 미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 단면에 공간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전부 비닐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방수포를 씌우든지 해서 네.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고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장에 이 호우 시에는 인부들을 투입 안 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산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전북 장수에서 산사태로 주민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이 산사태의 이 속도를 보면 1분 만에 토사가 800m를 떠내려갈 만큼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사태는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죠. 전조현상이 어떤 게 이제 대표적으로 있냐면은 네. 산 비탈면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조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저희 산 가까이 살기 때문에 그걸 늘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산에 있는 나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바람이 안 부는데도 흔들린다든지 또는 길에 세워진 전봇대하고 비교해 보면 기울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얼른 그 가까이 있는 지역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야간에 조용할 경우에는 보면은 그 땅의 울림 현상, 산의 울림 현상이 들 수가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게 있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산 밑에 접근하지 않고 또 산 가까이 계신 분들은 대피하는
수단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유사시를 위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짐도 조금 챙겨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에 산림청은 전국 81개 시군구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네. 이미 산사태 이 주의 단계,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산사태는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났어도 산사태가 있고 또는 눈사태 같이 눈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뭐 한 시간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네. 장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면산 산사태를 다들 기억하시는데 그렇죠. 그 전 산사태가 나기 5일 전부터 우리가 이걸 이제 영어로는 AMC라고 해서 선행 강우라고 합니다. 선행 강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 흙이 완전히 물로 포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물이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꼭 아이스크림 형태로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냥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그 이제 흙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표토 두께라고 합니다. 그 표면의 흙의 두께, 그다음에 네. 수목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산림청에서 이제 경보를 내려주고 있는데 아직은 전국의 모든 것을 다 경보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시작한 지 우리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까지 된 곳은 먼저 발령을 내주고 그다음에 네. 앞으로 모든 것을 전부 점검을 다 산림청에서 아마 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모든 곳을 모든 경사지에 대한 그 산사태 가능성을 빨리 분석을 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알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걸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고가 날 때까지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아주 모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고쳐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 피해, 폭우 피해가 반복이 될 때마다 지자체나 이 시스템적인 차원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고쳐진 게 없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온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재난을 공부한 것이 78년도부터 공부를 하고 국내에 적용한 것은 88년도부터 그리고 97년도에 우리 국립 방재연구소를 처음 세워가 제가 초대 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기술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필요한 그 매뉴얼 같은 거 엄청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모든 안전 정보가 지금 수없이 순간마다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재난 안전 정보가 너무 과다해요. 과다하다 보면은 정보가 많아지면은 정보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많은 다양한 재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 건강재난, 시설재난, 온갖 그 재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는 나는 안전하다, 안전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의식을 별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 그걸 의도적인 불감증이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 좀 알겠습니다. 빨리 막고. 그러니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라 이런 뜻으로 경각심이라고 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상한 용어를 쓰시면 우리 시민들이 전혀 안 하는데 나도 다칠 수 있다. 겁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겁먹는 우리 시민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남부 지역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남부 지역은 지금 소강 상태에 들면서 복구 작업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럴 때 복구 작업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침수됐던 특히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침수라고 하는 것이 일단 집에서 가옥이 침수되면은 벽이든지 기둥이든지 전부 물을 먹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 염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흙더미가 내려온 것도요. 조금만 비가 더해지면은 이게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더미에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은 응급복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걷는다든지
무너진 흙 위에 설 때는 굉장히 주의롭게 주위를 살피면서 현장에 임해야 될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태풍 북상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북상하고 있을 때 장마 기간이 계속되고 있고 좀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풍은 재난 요소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강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중심 기압이 낮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분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 중심 기압이 낮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을 합니다.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강풍이 부는 것하고 이 3가지가 중요한 그 재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특히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그 해수면 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장마로 인한 인명 피해도 살펴보면 5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9년 만에 최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올해 인명 피해가 이렇게 유독 심각해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해마다 우리가 이제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게 상당히 자연 재난 자체가 근본처럼 큰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둔감해진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늘 갖고 있었습니다. 매달 제가 이 안전 방제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듣는 분들에게도 늘 강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가지자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렇게 물난리가 나고 하는데도 도심 그 하천에서 물속에서 러닝을 하는 사람, 물속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 물속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시는 분들,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럼 본인의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만약 사고를 당했을 때는 공직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국가 자산 손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전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근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안 들어가야 됩니다. 제발 그런 재난 현장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